안녕하세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3%가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받았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받은 기업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기계, 반도체 업종 등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했네요. 미국 전기차 지원 축소가 판매 둔화를 가지고 오고, 철강 산업은 중국의 공급 과잉, 석유화학은 생산 능력 과잉 때문에 이래저래 국내 기업에 특히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은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많은 경제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들에서는 약 2%대를 예상했었는데 막상 현실은 0%대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주식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은 본인의 이익에 부합을 하지 않으니까 애써 인지부조화를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한국의 급소를 찌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급소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급소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위험 노출액이 무려 4천조가 넘는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기업 성장에 자금줄은 말랐고, 나라 돈으로 정부가 묻지마 보증을 남발한 것도 부동산 금융을 키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80%는 주담대 대출에 쏠려 있고, 서민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을 공급을 해야 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부동산 PF는 60조 원의 대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출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 전세 보증, 사업자 보증, 리츠 부동산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까지 합산한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은 4,121조 6천억에 달합니다. 4년 만에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3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서울보증보험 등 세 곳의 전세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는데 보증 비율이 주금공이 90%, 나머지는 100%입니다.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은 돈 떼일 염려가 없고, 허그의 전세 보증은 전세 대출 시에 차주의 소득 심사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36조 원이던 전세 대출이 지난해 2024년 기준 200조 원으로 폭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몇 조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많은 돈이 빌린 돈, 부채라는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급소는 바로 부동산인 것입니다. 부동산에 엄청난 부채가 스며들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디플레이션이란 저성장이 닥치면은 자산의 거품은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영원히 저금리와 함께 대출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떠나는 큰손들이란 제목의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중국 현지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입가에서 34%를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지없이 중국 부동산에도 불황이 장기화되니까 큰손들이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에서도 중국에 갖고 있던 쇼핑몰 4개 지분을 매각하고, 홍콩의 부동산 개발업체도 베이징의 쇼핑몰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공실률은 올해 20% 이상 예상하고, 임대료는 자꾸 떨어지고, 신축 주택 건수는 작년 대비 30% 감소했다고 하고, 신규 주택 가격은 21개월 연속 하락세인 것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른 속도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걸 한국 정부가 모를까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지난 2월에 서울의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던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해제를 했을까요? 부동산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다시 번복을 짧은 기간 안에 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붕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부동산 거품이 지속이 되고 붕괴를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주포인 강남은 여지없이 또 오르게 됩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4평짜리 한 채가 118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60평짜리 아파트는 94억 정고를 갈아치우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24억이 오른 118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래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거래가 된 거는 된 거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했으니 이렇게 뉴스에 나오겠죠. 1978년에 지어진 이런 구축 아파트가 아무리 강남이라지만 이게 정상인 건가요?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영향을 받았던 곳이 가구수가 40만 가구입니다. 금리 오르면 이 가구들이 다 버틸 수 있을까요? 경제가 망해가는데 아파트가 오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는 지역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하더군요. 다 지었는데 주인이 없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새 아파트가 질비한데 정말 불이 꺼져 있는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칙에서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지방이 먼저 무너지고 나중에는 서울 그리고 강남까지 순서의 문제이지 예외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원래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법이니까요. 현재의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걸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비용 상승 때문에 오르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상승, 즉 먹고 사는데 1차적인 영향을 주는 생필품이 오른 것만 거품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밥도 안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담 없이 간단하게 먹는 음식으로 알려진 햄버거도 이제 8,000원 정도 하고 곧 만원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산과 함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될지를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다 살아가긴 하겠죠.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집단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현대차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한국은행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수출 기업들을 제치고 법인세 납부액 1위에 오른 것이 바로 한국은행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경기 침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도체 호황기에는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한 해 6조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기업들도 기업들의 경기 부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들도 이럴진데 소상공인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인 것이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잊지 말고 인지하고 계시라고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표시 채권과 원화표시 자산 대신에 달러나 귀금속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무조건 모아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대부분의 원화표시 자산들이 휴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혹여나 박 대표 이 사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라 망하기를 접시 물 떠놓고 바라는 거냐 내지는 내일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 비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친구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굉장히 화목한 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기보다는 비판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비관적인 것의 정의는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서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김,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봄, 그냥 우울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비판적인 것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망할 거예요가 아니고 현재의 조건값을 생각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떼쓰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전투적으로 댓글을 쓰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고요. 본인이 자신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본인의 선택에 책임만 지면 되는 거니까 생각의 결이 다르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달러 환전은 안 하니까 달러는 저한테 구매하지 마시고요. 금이나 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 댓글 고정란에 문의 방법을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도 먹고 사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은 서슴없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달러도 무너질 건데 왜 달러는 사놓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